안녕하세요. 건강프라임 김아련입니다. 관절 통증 하면 보통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하는 젊은 층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하이힐을 자주 신는 경우 연골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프라임에서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골연화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골연화증이란 연골이 슬개골의 연골 부분에 연화돼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단한 상태의 연골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주로 몸의 체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완충하는 무릎 관절의 앞쪽에서 발생합니다. 연골은 관절 내 뼈끝을 감싸고 있는데 뼈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마찰을 줄여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연골연화증은 크게 4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통증. 주로 무릎 앞쪽에 둔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무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며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또 장시간 앉은 자세를 한 경우에 심해집니다. 둘째, 강직감입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해진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셋째, 무릎을 움직일 때 딸깍하는 소리나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연발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상된 연골 부위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 무릎이 반복적으로 붓습니다. 연골연화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절 부위를 심하게 부딪혔거나 골절된 경우, 또 관절 부위가 탈구된 경우, 혹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또 장시간 앉은 자세를 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통증을 야기하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장시간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나타나는 통증은 슬개 대퇴 접촉 부분의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 간헐적이고 찌르는 듯한 통증은 건염 등 주변 연부 조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표면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표면 손상이 좀 더 깊숙하게 안으로 파여지게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안으로 깊숙하게 파여져서 이 뼈 안까지 연골이 부서진 게 침범하게 된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게 모두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저희가 고무판처럼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지고 단단해야 될 연골이 스펀지처럼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충격 흡수를 못하고 그냥 쑥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매끈해야 될 연골이 보풀이 일어나면서 안에 표면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동하거나 눌리는 상황이 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밑에 있는 뼈로 전달이 돼가지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연골연화증은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데 통증이 움직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연골연화증은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한 경우라면 초기에 연골연화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해 연골이 약화된 경우에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골연화증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골연화증이 많이 나타나는 주요 연령대나 성별, 계절 등이 있나요? 네, 주로 20대 중반 이후에 호발합니다. 현재까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보고된 것은 없지만 남자보다는 주로 여자들에게 자주 발병되는데요. 최근에는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둘째, 연골연화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다리의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 운동은 다리를 쭉 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운동으로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연골연화증의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보전적 치료에 호전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이나 스트레칭, 근력 강화, 지구력 운동, 혹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효과가 없으면 주사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죠. 수술적 치료에는 외측지대 이완술, 내측 중첩술 및 광경사근 전진술 등 연부 조직 수술과 경골 결절 이전술, 슬개골 절제술 등 골 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죠. 이제 연골연화증의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몸무게 줄이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스쿼트 동작 등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잘못된 동작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오래 굽히고 작업을 하는 게 안 좋은데 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바퀴 달린 의자나 또는 낮은 의자를 가지고 가서 앉아서 가급적이면 일을 하시는 것이 무릎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골연화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된 상태라면 치료 후에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올바르게 예방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골연화증의 모든 것, 건강프라임 김아련이었습니다.